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도 계속해서 정상향 이후에 나와 있는 수성구 매물 순으로 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정상향 이후에 매매되는 매물들도 있지만은 다시 매물을 걷어들이고 안판닥하는 매물들도 확인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문자를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전화를 하세요. 이 문자로 뭐 이것저것 물어보면 제가 설명드릴 것도 많지만은 일일이 문자로 대답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꼭 저 말고도 물어볼 것이 많겠지만은 저한테 문자를 보냈다는 자체가 궁금한 게 있으실 건데 그렇게 문자를 보내면 저도 뭐 문자로 대답하기도 그렇고 뭐 사실 장문의 문자들인데 또 읽어보면 제가 대답을 안 하기도 그렇습니다. 제가 손가락이 좀 굵습니다. 그러고 그런 문자 이렇게 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요. 돈이 또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그런 문자만 달캉달캉 그래 보내는 것도 저는 뭐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 분들 소극적으로 세상을 살아갖고 뭐 어떻게 돈을 벌겠단 말입니까? 사실 큰일이 닥치든 아니면 기회가 되었을 때 뭐 사실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은 되지만서도 문자 장문에 문자 오는 자체가 많이 궁금하고 현재 상황을 타개해야 되는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그냥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제가 문자 보내기가 좀 더 그렇습니다. 안 보낼라 카이 눈치 보이고 속 보이고 뭐 어린 아들 같으면 장문에 문자 보내면 장문에 문자로 대답하고 하겠는데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지만은 또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 것도 아직 급한 게 아닌 모양이죠. 문자 보내는 분들은 이제부터 답장은 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 아파트다 재개발이다 전화 받은 것만 해도 어마어마하지 싶은데 얼굴이 궁금하다 해서 사실 여기 뭐 족구하는 영상 링크를 해놨죠. 링크를 해놨으면은 뭐 들어와서 보시면 되는데 오신 김에 뭐 구독 좀 눌러달라 해도 뭐 거의 뭐 제가 전화 받은 거에 10분의 1도 구독을 누른 분이 없어요.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어서 누가 댓글을 달고 나이가 어째되고 누가 구독을 했는지도 다 확인이 되거든요. 저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달면 삼키고 씹으면 뱉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일단은 그래도 봉사 아닌 봉사 나름대로 뭐 제가 수익이 안 되지만은 전화 왔는 것들 뭐 전화 다 대답해 드렸는 것 같은데 구독 하나 이래 받기도 쉽지가 않네요. 에이. 근데 그 스킬TV 구독은 엄청나게 하는 거 보여 뭐제 방송 영 못하지는 않는 모양입니다. 하여튼 세상 만사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촌동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협소주택인데요. 협소주택을 모르는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소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뭐 대지가 뭐 30평, 28평, 32평 정도 좀 소규모의 주택을 3층이나 4층이나 해서 건축을 했는 다가구 주택 형태를 협소주택이라고 합니다. 대도로변 입구에서 뭐 그지 멀지 않고요. 바로 옆에 같이 두 건물을 지었는데 우측에 있는 상가주택 같은 경우는 매매가 됐고 왼쪽에 보이는 것이 협소주택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지금 매매를 위해서 건축을 하는 모든 상가주택이나 건물들은 1층에 사무실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상가를 넣고 건축을 합니다. 물론 대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두 건물 다 외관상 기본적으로 대리석, 라임스톤의 대리석으로 해서 마감을 해놨고요. 평면 쪽으로는 기본적으로 스타코, 블랙스로 해서 마감을 해놨습니다. 1층에 사무실 형태로 상가를 넣어놓고 2층, 3층 3룸으로 해서 마감을 하고 4층 같은 경우는 복층으로 주인 세대를 넣어놨는데 마찬가지 내부는 예전에 제가 영상을 찍어 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쪽 화면에 링크를 하도록 할게요. 대지 평수가 34평, 건평이 73평, 매매 가격이 10억, 융자가 4억 5천이고 보증금이 2억 8천, 인수가가 2억 7천입니다. 월 수익이 175만원에서 이자를 내고 나면은 32만원. 다음 마찬가지 만수원 1동의 상가주택입니다. 건축은 2017년에 건축이 되었는 건물이고요. 만수원 1동 동부중학교 부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3m 도로까지 물고 있기 때문에 48 코너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1층 상가로 되어 있고요. 2층, 3층, 4층 상가지 다가구 주택으로 해서 주인 세대가 들어가 있는 상가주택입니다. 투룸이 1개, 3룸이 4개로 되어 있고 4층은 주인 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 평수가 97.5평, 건평이 166.7평, 매매 금액은 16억 4천만원, 융자가 4억 8,500만원이고요. 보증금이 7억 9천3백만원, 인수금액이 3억 6천2백만원, 월수익이 257만원에 원리자 161만원을 내고 나면 순수익은 95만원 정도 됩니다. 보다시피 외관상 건물은 오래되지 않았죠. 건축은 2017년 건축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 만촌 이동이고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예전에 지었는 상가주택입니다. 1층은 상가로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다가구 주택으로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대지가 63.5평, 건평 연면적이 115평이고요. 건축면적은 2015년 10월달에 건축을 했고 2룸, 3룸 구조로 되어 있고 주인세대로 되어 있는 예전의 상가주택입니다. 지금은 1층 3평이 들어갔든 5평이 들어갔든 무조건 상가가 들어가야 대출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오리지널 원룸으로 되어 있는 건물보다는 상가주택, 즉 대출이 될 수 있는 상가주택들 선호도가 조금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음 만촌 3동의 다가구 주택입니다.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보다시피 1층에 상가가 없죠. 1층에 상가가 없고 피로티로만 되어 있고 2층, 3층, 4층 예전에 지었는 다가구 주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지었지만은 대리석에 면치기까지 했는 거 봤을 때는 사실 외관상 디자인을 많이 주려고 했다, 신경을 썼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물이네요. 원룸과 투룸 주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매 금액이 13억 5천인데 상가만 하나 들어가 있어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되는데 2014년 건축되었고요. 대지평수가 60.5평, 건평 연면적이 112평, 매매금액 13억 5천, 융자 3억, 보증금이 1억 2백, 인수금액이 9억 4천8백, 월세가 436만원, 이자를 내고 나면 순수익은 341만원입니다. 만촌 3동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나쁘지 않은 매물이라고 생각되는데 상가가 없다는 게 단점이네요. 만촌 3동도 3동이지만은 상권이 항상 중요하다.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다양한 사람들이 계시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범무동의 다가구 주택인데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대지평수가 조금 큽니다. 그리고 상가가 안 들어가 있다는 게 단점이고요. 사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한 번씩 지나가다가 4층이 이렇게 꺾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꺾였는 게 아니고 일조권이나 사선 제한 때문에 4층이 날아가는 거죠. 이런 거는 영상에서도 보통 많이 다뤄놨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2014년에 건축이 되었고 대지평수 97평, 연면적 147평, 147.8이니까 148이라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매매금액은 20억, 융자 4억 5천, 보증금 4억 5천만원, 인수금액 11억, 월수익이 231만원, 원리자가 131만원, 이자를 내고 나면 순수익은 100만원입니다. 구조는 안타깝게도 주인세대가 없습니다. 주인세대가 없고 3룸과 2룸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건물입니다. 다음 마찬가지 범호동입니다. 범호동이고 예전에 오래된 다가구 주택이고요.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2룸, 3룸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딱 봐도 평수가 좀 돼 보이고 안에 원룸이나 투룸 개수가 애법돼 보이죠. 상가가 없다는 게 단점이라서 대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고요. 투룸이 4개, 그 다음에 3룸이 5개, 주인 세대, 도합 합쳐서 10개로 돼 있는데 더하기 빼기도 안 되나요, 아들? 아무튼 유료 사이트라도 정확하게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2002년 건축을 했고요. 대지평수가 74평, 연면적 건평이 122평, 약 8m 정도 되겠는데 여기는 10m로 적용되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매매 금액이 중요합니다. 매매 금액이 20억, 융자가 3억 5천, 보증금이 2억 3천, 인수가가 14억 1천만원, 월수익이 295만원, 이자를 내고 나면은 순수익은 193만원. 이런 매물들을 전체적으로 쭉 한 번씩 확인을 해서 보게 되면은 대강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이렇구나. 금액이 이렇구나.
중동, 두산동, 황금동, 지산동 위주로 해서 신축이나 구축, 상가주택, 다가주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뭐 제 소견을 묻는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두산동을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두산동, 황금동. 물론 8m, 10m 그 위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은 물론 상권이 좀 있는 위주로 보면은 아주 무조건 상권이 있는 쪽이 좋고요. 기본적으로 베이스는 두산동으로 좀 가고 황금동으로 좀 가고 그리고 뭐 상동이나 지산동 하다고 보고요. 지산동도 또 지산동 나름이죠.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산동 일종 주거지역 위주로 보고요. 그리고 황금동 위주로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금동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상금이 나가고 있죠. 그리고 두산동 경우도 지금 소규모의 재개발이 조금씩 진행이 되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 트랑키 대도로변의 옆에 위치하고 있고요. 8m 도로를 접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좀 나와 있었던 매물이고요. 실제 뭐 주인 세대에 세입자가 있어서 집을 못 본다는 게 문제인데 하이터튼으로 해서 외관은 깔끔하게 마감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층 상가가 들어가 있고 2층, 3층, 4층 푸름과 푸름 조인 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준공은 2019년 준공이 되었고요. 대지평수 42.5평, 건평 74평, 매매금액은 11억 7천만원, 융자가 4억이고 보증금이 3억 2천, 인수가가 4억 5천, 월세가 210만원, 이자를 내고 나면 순수익은 66만원입니다. 그리고 이 매물은 저번에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드렸죠. 로드뷰가 잘 되어 있네요. 벌써 철거를 했는 영상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고박사 옆에 상가주택인데 두 동으로 짓고 있습니다. 4m 도로와 그리고 8m를 접한 도로, 상가주택과 협소상가주택 두 건물로 해서 건축을 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 여기에 사이트는 올려져 있지 않고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매물입니다. 이런 건물 같은 경우는 뭐 장점은 특별한 게 없고요. 뭐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건물을 매입을 해서 저렴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뭐 건축주 명의 변경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본적으로 내 성향에 내 스타일에 맞게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은 있습니다. 일단 건물이 짓기 전이니까 뭐 도면상 구조 변경 얼마든지 가능하고 뭐 1, 2층을 상가를 넣든 내가 1층을 상가를 넣든 원하는 대로 내 의지대로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그런 장점들은 있고요. 여기 뭐 4매다 뭐 협소상가주택 같은 경우도 사실 막히는 게 별로 없어서 뭐 나쁘지 않다. 뭐 4m 도로에 초입이고 뭐 4m는 사실 제가 항상 좀 못하다고 얘기하는데 일단은 뭐 초입에 막힘이 없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1층 상가가 들어가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서 상가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뭐 그런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좀 계셔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찬가지 두산동이고요. 두산동 남도면가 뒤에 떠난길 뒤쪽에 위치하고 있는 오래된 다가구주택입니다. 8m 도로를 접하고 있고 맞은편에 막힘이 전혀 없죠. 공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건축하는 분이나 일반인들도 바로 옆에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것보다는 앞에 공원이 있으면 사실 뭐 조망 아닌 조망이지만은 막힘 없다는 거에 그래도 사실 뭐 플러스가 좀 된다. 그래 얘기를 드리고 싶고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전면이 아주 좋은 편이고요. 뭐 단점이 물론 상가가 없어서 대출 부분이 좀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1층 원룸 같은 경우만 있어도 1층 건생으로 해서 바로 상가 주택으로 만들어서 대출을 뽑아내고 지금도 그건 가능하고 그 전 같은 경우는 2층 같은 경우도 사무실 용도로 바꿔서 대출을 뽑아내는 경우도 종종 있었죠. 요새 단속이 좀 심해갖고 그렇게는 안 되고요. 물론 그것도 은행 쪽에 아는 사람, 지인들을 다 통해야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만사 뭐 아는 지인들이 많다는 거는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유대관계도 잘 해 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지가 조금 큽니다. 대지 평수가 90평, 연면적이 158평, 매매 금액이 20억, 융자가 5천만원, 보증금이 5천만원, 인수금액이 19억, 월수익이 400만원에 원리자 내고 나면 순수익은 383만원. 물론 예전에 이런 건물을 샀을 때는 가격이 많이 저렴했겠죠. 그리고 예전에 아파트를 샀을 때도 마찬가지 아파트는 많이 저렴했을 거니까 그렇게 옛날에 본전 생각하면 사실 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옛날 건물 같은 경우는 주차가 1대1이 아니었죠. 지금 같은 경우는 주차가 1대1이기 때문에 원룸이 하나 있어도 주차가 한 대 있어야 되고 쓰리룸이 하나 있어도 주차가 하나 있어야 된다. 이 같은 경우는 뭐 쓰리룸이 5개에 투룸이 5개 중세대가 있는 예전에 오래된 원룸 건물입니다.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지났는 것 같은데요. 뭐 두산동이 이어서 황금동 계속해서 얘기를 다음 편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다가 시간 가는 줄 몰랐다면은 제가 뭐 얘기를 똑바로 잘해드린 것 같고 6분 7분만 넘어도 뭐 지루하다 싶으면 제가 뭐 제대로 된 매물이나 아니면 방송을 좀 못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다음 편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